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가 어디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겨우 34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2026년 3월 14일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넌지시 부탁한 게 아닙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압박을 한 겁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이란의 핵심 원유 허브인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 10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군 기지, 미사일 벙커까지 전부 때렸다는 거죠. 다만 석유 인프라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시설을 파괴하면 유가가 폭등해서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사 시설만 때리고 석유 시설은 카드로 남겨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왜 갑자기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보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을 갖고 있는데 왜 남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안보관이 작동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21마일, 약 34km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구간에 이란이 들어온 대한미사일 기뢰를 집중 배치해놨습니다. 미 해군 장교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킬박스, 집중 공격 구역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사방에서 공격이 날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군은 지금 원거리 타격만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보트나 선박을 바깥에서 격침하는 건 미군이 하겠다는 건데 정작 위험한 해협 안쪽 호위 임무는 동맹국이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뒤에서 미사일만 쏘고 최전방에서 유조선 옆에 붙어 다니는 위험한 임무는 한국이나 일본이 하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방위비 분담 논리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나라들은 그만큼 비용을 내야 한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 거래적 안보관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군함을 보내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요?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 겁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럼 지목된 5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한국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SNS 언급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접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이죠. 중국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미국 편을 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공식 반응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이 원유가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가 급등합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막히는 거니까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한국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석유화학 제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한국 제조업의 핵심 원료가 석유인데 그 가격이 뛰면 모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압박이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 버스비, 배달비, 공사품 가격 전부 올라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기서 하르그섬이라는 곳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본토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허브입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본토에서 25km,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북서쪽으로 483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군은 이 섬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거고 석유시설은 아직 남겨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34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이 구간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하르그섬의 대형 군사시설은 타격했을 수 있지만 이란의 진짜 무서운 건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란은 소형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마스나 후티 반군한테 공급할 정도로 드론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미사일로 해협을 지나는 군함이나 유조선을 타격할 수 있고 기뢰를 수천 발 매설할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속정 수백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고속정들은 폭탄을 싣고 돌진하는 자폭 공격용입니다. 좁은 해협에서 이런 공격이 사방에서 날아오면 아무리 최신 군함이라도 위험합니다. 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2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협 내부에 직접 군함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킬박스에 들어가는 거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를 투입해서 이란 남부 해안을 장악하고 미사일, 드론 기지를 제거하는 지상작전입니다.
이건 사실상 전면전 확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변동성 높은 국제 정세에서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1분 1초 차이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처한 딜레마가 정말 복잡합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압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병을 하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외교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겹칩니다. 파병을 하면 어떤 득이 있느냐? 일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방위비 등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파병으로 점수를 따면 다른 분야에서 협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송로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병을 하면 잃는 것도 큽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실제 군사 충돌에 한국 군인이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병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실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고 2020년 1월에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인근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한국은 꽤 절묘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구상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작전이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맹 의무는 이행하는 묘수를 쓴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은 2020년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긴장이 높긴 했지만 실제 군사 충돌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을 실제로 타격한 상태입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2020년에는 긴장만 높았지 실제로 총알이 간 건 아니었습니다. 독자작전이라는 형식으로 이란 눈치를 보면서도 파병할 수 있었던 건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미군이 하르그 섬에 폭탄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면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적국이 됩니다. 이건 2020년의 상징적 파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미 재무장관도 국제연합 함대가 필요하다. 미군 혼자서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솔직하게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왜 혼자 못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대선 때 경제 호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경제 호황이 전쟁 비용과 충돌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모순입니다. 전쟁을 하면 군비가 들고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현재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인데 부분 봉쇄만 돼도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완전 봉쇄가 되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역사적 최고가가 147달러였는데 그걸 훌쩍 넘는 겁니다. 만약 유가가 200달러까지 간다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가계 에너지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담이 큰데 거기서 배로 뛰는 겁니다. 석유화학산업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고 물류비가 올라서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인상됩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고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우리 일상에 직접 와닿느냐?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게 주유소입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면 출퇴근 비용부터 타격을 받죠.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택배비, 배달비, 항공료, 농산물 가격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편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영국도 호르무즈가 막히면 에너지 위기를 겪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군 공격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흔들리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권력 변동이 일어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온건파가 부상해서 협상에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강경파가 득세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극대화됩니다. 트럼프는 아직 카드를 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석유 인프라 파괴를 보류한 건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이고 동맹국 파병 압박도 비용 분담을 위한 카드입니다. 거기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주 이란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미 유엔 대사 월츠도 트럼프는 하르그섬 석유시설 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동맹국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석유시설을 때리면 유가가 폭등하는데 그게 싫으면 군함을 보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2020년처럼 독자작전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미국 주도 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자국 선박 호위 명목으로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다국적 연합에 조건부로 합류하는 겁니다. 단 교전 규칙과 작전 범위를 명확히 한정짓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중재 역할을 모색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란과도 경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선택을 하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군이 해병대를 투입해서 이란 남부 해안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이게 실행되면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되면 동맹국 파병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이 문제는 군사 문제이자 경제 문제이자 외교 문제입니다. 한 가지 차원에서만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단순한 군함 파견이 아닙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서 각국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대안이 뭐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기간이 2주에서 6주로 늘어나고 운송 비용은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방산주의 단기 모멘텀도 주시해야 합니다.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달러 자산 해지를 고려하고 변동성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를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란의 보복 공격 여부입니다. 군사시설이 타격당한 이란이 보복에 나설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트럼프가 석유시설 파괴를 실행할지 여부입니다. 이걸 실행하면 유가 폭등은 확정이고 글로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셋째, 한국의 파병 결정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연합 함대가 실제로 구성되느냐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난색을 표한 상태에서 함대 구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에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자산의 비중을 재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거나 트럼프가 석유시설 파괴를 실행하는 순간 시장은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분석과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 잊지 마세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한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